다음은 윤수환 박사님께서 최근 국내 개발 감귤 품종 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감귤연구소에서 육종 실장을 맡고 있는 윤수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최근에 육성된 감귤 품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오늘 소개해드릴 품종은요, 첫 번째 이제 윈터 프린스, 두 번째 미니양, 세 번째는 옐로우볼이고, 네 번째가 이제 제감나 57호라고 그 품종명 같지는 않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품종인데, 아울러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터 프린스는 2016년도에 이제 선발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하레미에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품명으로 뭐 청이 오렌지라고도 그 한때 이제 출하가 되기도 했던 품종인데, 지금은 뭐 많이 재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좋은 교배 모본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태전 병감을 이제 교배를 했습니다. 병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한라봉 있죠. 한라봉의 아버지 품종이 병감입니다. 그래서 당도를 이제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배가 되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윈터 프린스를 한마디로 우리가 그 정의하는 말은 그 앞에서 보이듯이 그 연내 수확용 고품질 밀감류 품종이 되겠습니다. 연내 수확이라는 것은 이제 12월 이내에 수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윈터 프린스를 볼 때 그 농가들은 두 가지 그 시선으로 요거를 봅니다. 평가를 하고 뭐 소비자도 포함해서 첫 번째는 야 맛있다 이런 평가가 딱 나옵니다. 다른 하나의 평가는 아니 이게 좀 제도 말로 이제 붓근다 그러죠. 이제 부피 현상이 있을 것 같다. 우리 농가들은 이제 부피 현상이 있는 거를 싫어합니다. 야 맛있다, 부피가 있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두 가지의 어떤 주요 그 테마가 되는 이 감귤의 품종에 있어서 테마가 되는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갖고 윈터 프린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윈터 프린스의 이제 전형적인 과실 모습입니다. 과피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과경부 부근에는 약간 이렇게 그 약간 돌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돌출되어 있는 형태가 약간 그 부피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12월 10날 정도에 그 찍은 사진입니다. 주황색이 이렇게 그 곱게 물들은 그런 이제 사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피를 이제 잘라서 과육을 잘라서 이렇게 과육 단면을 보면 과즙량이 아주 많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즙이 좀 풍부한 그런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은 부피 현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피 현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이게 가장 이제 적숙기 때 그 자른 사진인데 그 오른쪽 그 과면에 그 보면 끝에 살짝 그렇게 금이 간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납니다. 이게 이제 부피가 일어나려고 하는 이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진을 보면 감귤 껍질이 이제 벗겨진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황금향이고요. 하나는 이제 윈터 프린스입니다. 황금향은 저렇게 뜯어야 됩니다. 이렇게 뜯다 보면은 쑥쑥 벗겨지질 않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도 참 싫어합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요즘에는 가장 원하는 감귤의 원하는 그 형질은 특징은 맛도 좋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좀 잘 벗겨지는 것을 이제 선호하는데 윈터 프린스는 보시면 이렇게 쑥 벗겨집니다. 그래서 벗기는데 아주 그 수월하고 벗기는 과정에 뭐 과즙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만은 과즙이 흘러내리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단점이면서도 그 장점이 되는 것이죠. 그 부피가 조금씩 있는 게. 그래서 부피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피가 너무 안 되면 껍질을 벗기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 소비자 편리성을 위해서는 살짝 부피되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주 부피가 돼가지고
상품성 저하를 일으키면 이제 곤란하지만 윈터 프린스에서는 부피가 조금 되는 것 같아도 상품성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뭐 그런 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실 특성을 보면 윈터 프린스가 우리가 선발할 때 그 평균 과중은 이제 160g 정도였고요. 당도는 12에서 13브릭스, 12월 상순에 기대할 수 있는 당도입니다. 이때 산함량은 1.0에서 1.1%, 과중은 이제 160에서 한 200g 사이에 이렇게 분포할 것 같고요. 에이메 20%가 이제 황금향인데 과중이 이제 150g, 당도가 11브릭스. 그래서 윈터 프린스가 에이메 28로보다는 당도는 좀 높다. 이 당도는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수적으로 선발을 할 때 이게 측정했던 당도고요. 13브릭스 이상도 지역에 따라서, 농가에 따라서 이제 가능하다.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성숙기는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입니다. 감귤연구소 위치를 아시는 분은 성숙기는 윈터 프린스는 감귤연구소에서는 12월 상순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농가에 따라서 해안 지방이면 11월 하순에서도 수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자람새는 이제 강한 편입니다. 나무가 자람새가 강하다는 것은 이렇게 위로 쭉 이제 뻗는 형질을 갖죠. 그래서 쭉쭉 뻗으면은 착과성이 좀 어렵다. 착과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데 윈터 프린스는 뭐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강하면서도 약간씩 유인을 해주면 착과성에는 이제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근데 과일이 이제 착과하면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이제 개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 내 이제 씨는 종자는 전혀 없고 과즙량이 많고 식감이 부드럽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12월 달에 수확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은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요게 이제 노지도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12월에 되기 때문에 수확하기 때문에 12월에 노지에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채가 문제가 되겠죠. 과실은 문제가 없는데 수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병해충을 보면 궤양병에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궤양병 방제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노지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험은 끝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지 시험이 끝나면 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매우 잘 달립니다. 풍산성입니다. 풍산성이기 때문에 해거리 현상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간평, 레드향이죠. 레드향 정도의 그런 해거리 현상은 없습니다. 잘만 착과 관리를 하면 해거리 현상은 얼마든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껍질 벗기가 쉽고 성숙기 이후에 이제 부피 현상이 있어서 적게 이제 수확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과육 성숙과 과피 착색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11월 중하 상순부터 이렇게 착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과실이 급격히 당도도 오르고 과실의 성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착색되면 그때가 이제 수확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착색하고 당도하고 이제 같은 간다. 일부 이제 망감류 품종은 좀 다르게 가죠. 일찍 착색은 되었지만 과실 품질은 이제 수확 시기가 도달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장성은 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습니다. 한 중간 정도. 그래서 수확 후 한 1개월 정도는 유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배적 특징은 묘목으로 자랄 때는 직립성이 강하다. 적심 작업을 이제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착과가 시작되면 이제 개장성으로 변한다. 열과 부분은 발견은 됩니다. 발견은 되는데 열과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거리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성숙기 이후에 수확이 늦어지면 과피가 두꺼워지고 부피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상준까지는 수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우스 재배에서는 병해충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무 자람이 아주 빠릅니다. 나무 자람이 아주 빨라서 이렇게
가지가 견고하게 이렇게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냥 쭉쭉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라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조금 유인을 하려고 하면은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약하게 이렇게 유인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단수, 이게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할 때, 이게 부피가 있으니까 물을 주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물을 안 주는 개념은 없고, 비대기에서 성숙기까지 꾸준히 물을 이제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부피가 좀 덜 조장됩니다. 그래서 비대기가 이제 끝날 무렵 한 10월 중순쯤 될 텐데요. 그때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물을 좀 주고 10월 중순 이후로 수확기까지는 물을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그래도 꾸준히 주는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착과 습성은 좋습니다. 착과 습성이 좋아서 묘목이 이제 커서 처음 착과하는데도 많이 착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착과하려고 하면은 나무에 부담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착과에 과대 착과는 이제 피해야 된다. 특히 고접을 해서 갱신을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해 키우고 다음에 이렇게 달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필히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근이 좀 망가져가지고 산업량이 이제 감소가 잘 안 되고 수채가 급격히 이제 쇠약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과실은 이제 적당한 크기로 가지 단위로 이제 매달기가 가능해서 작업이 좀 간편합니다. 윈터 프린스의 전체적인 어떤 수채 특성은 무난한 느낌의 이제 수채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생리장애나 이런 것들도 없고요. 그냥 무난하게 이제 커가는 온주밀감하고 좀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면은 윈터 프린스가 이제 착과하고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착과한 모습입니다. 착과량이 이렇게 좀 많죠. 온주밀감하고는 좀 비교가 어렵습니다만은 온주밀감하고 좀 비슷하게 달리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엽가 단위로 많이 달립니다. 예, 이렇게 착과한 모습이죠. 지금 이거 수확기에 다다른 모습인데 여기에서는 부피가 된다는 느낌을 안 받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그럼 부피가 어디에서 많이 되느냐 하면 상단부의 세력지가 이제 세력이 강한 가지에 이렇게 달리면 거기에서 이제 부피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이렇게 좀 늘어지는 가지에 이렇게 달린 과일들은 부피 현상은 이제 거의 없는 편입니다. 작년에 윈터 프린스를 처음으로 시장에 내놔봤습니다. 소비자한테 GS 프레시라는 곳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추진을 했는데요. 소비자가 직접 돈을 주고 이 품종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윈터 프린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인지도도 없었고 이 품종이 어떤 품종인지도 모르고 1kg에 그래도 1kg에 8,800원 정도에서 사 먹는 소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댓글을 이제 달아놓죠. 댓글을 달아놓는데 돈을 주고 사 먹었기 때문에 이 댓글은 아마도 거의 소비자의 의견을 100% 반영하는 그런 댓글일 겁니다. 장점을 한번 보시면 당도가 높다 이렇게 나왔고요. 온주밀감보다 맛이 우수하다. 이 말은 온주밀감보다 맛이 좋다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온주밀감과 비슷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큰 온주밀감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크기가 커도 맛있다. 역시 이제 온주밀감하고 비슷하게 이제 처음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가 커도 맛있다 이런 게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구매 의사가 있다. 다시 돈 주고 사 먹을 만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껍질 까기가 편하다. 껍질 까기가 편하다가 아주 주요 댓글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점은 대과에서 그러니까 큰 과일에서 껍질 뜨는 부피 현상이 심하다.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 인지도도 없는 처음 들어보는
감귤을 키로에 8,800원을 주고 사 먹었으니 소비자들은 이제 비싸다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뭐 이런 이제 소비자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윈터 프린스에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야, 맛있다. 아, 이거는 부피가 되겠네. 뭐 이런 두 가지 상반된 그 시각으로 이 그 윈터 프린스를 바라보는데요. 일단은 소비자는 이 품종을 갖고 처음에 느끼는 거는 맛있답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그 양랑피라 그러죠. 질겅질겅하지 않고 이렇게 입안에 거의 남지 않는, 그래서 먹는데 아주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윈터 프린스의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그 수치 당도가 우리가 뭐 12브릭스다, 13브릭스다 하면은 우리가 아, 이거는 12브릭스 정도의 그 당도 맛이다, 13브릭스의 당도 맛이다 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윈터 프린스는 그 찍힌 수치보다 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감칠맛이 좀 있고, 그래서 맛의 측면에서는 아주 우수하다.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은 부피 현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 재배 시험을 이제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그 어떤 장점을 살려서 농협이나 감협에서 적극적으로 유통을 하겠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원래부터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상 그 윈터 프린스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었던 품종 중에 하나가 미니향입니다. 미니향은 극명하게 그 상반된 시각이 이제 존재합니다. 하나의 시각은 야, 작다. 그리고 시지 않고 당도가 높다. 또 다른 시각은 야, 이게 수확을 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들여야 이 수확을 다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제도 말로 키로수가 나올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이제 또 이 미니향에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 사진에서 밑에 사진 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탁구공입니다. 탁구공 크기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큰 수준입니다. 이 품종을 처음에 그 선발을 했을 때에 그 우리가 선발한 어떤 바탕은 당도가 높다였습니다. 지금 평균 당도가 14브릭스, 16브릭스 이 정도 이제 그 적어놨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14브릭스 올리기 어려운 지역도 좀 있고, 또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20브릭스도 쉽게 올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감안해서 당도가 14에서 16브릭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아마도 시설에서 단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재배를 한다고 하면 15브릭스 이상은 아주 쉽게 그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그 다음에 좀 더 관리를 잘 하고 남은 연수가 지나가면 당도 18브릭스, 20브릭스도 기대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당도 측면에서는 이렇게 고당도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고당도의 과실을 생산을 해서 어떤 수확량이라든지 수확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이제 커버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산업량은 한 0.7%로 아주 조기에 이렇게 좀 산이 빠집니다. 그래서 시지 않고 달다. 그냥 달기만 합니다. 이 품종은 뭐 시큼 새큼 뭐 이런 게 느낌이 전혀 없고 그냥 달기만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 소비자들도 많죠. 그래서 이제 요 품종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성숙기는 12월 상순부터 시작이 되는데 12월 상순까지, 수확은 이제 11월 중순 이후에 가능하고 1월까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도 15브릭스 이상 아니면 18브릭스까지 기대를 하려고 하면 12월 말 아니면 1월 달까지 놔둬서 수확을 봐야 됩니다. 그때 가야 당도가 뭐 17브릭스 이렇게 갑니다. 그때가 이제 제일 맛있기도 하고요.
산업량은 계속 떨어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산업량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한 0.6 정도에서 머물러요. 그래서 산업량 0.6% 머물면 당도가 웬만해 갖고 건 이제 감미빈 면에서 산업량이 너무 떨어져도 맛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5브릭스 이상 이렇게 가면 산업량이 또 그렇게 이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월 달에 하면 된다. 근데 이제 1월 달까지 놔두면 착화 부담이 있어서 다음에 해거리를 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 품종의 앞에 이제 교배 조합을 보면 이제 기주밀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병감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제 병감이 교배 모본으로 쓰였는데요. 병감은 역시 당도를 많이 올려주는 이제 품종입니다. 근데 이제 기주밀감이 평기주라고 우리가 온주밀감 같은 기주 말고 요 지금 민양 같은 크기의 어떤 기주밀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품종이 1950년대 이제 전에 이제 들어온 품종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당도가 높죠. 당도가 이제 높아서 당도 높은 놈, 당도 높은 놈 둘이 이제 만났으니까 당도는 당연히 이제 높은데 기주밀감의 특성이 뭐냐면 해거리를 잘 안 합니다. 해거리를 잘 안 해서 민양도 그렇게 많이 달리는 것 같으면서도 다음에 쭉 달립니다. 물론 원래 100% 달렸으면 내년 100% 달리고 이런 식의 착과는 보이지는 않는데요. 원래 100% 달렸으면은 한 60, 70%는 다음에도 달리고 전에 60, 70% 달렸으면 다음에는 한 30% 증가돼. 뭐 이런 식으로 해거리 현상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종자는 전혀 없고요. 과즙량은 중간 정도고, 작아서 사람들이 좀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작은 걸 어떻게 까먹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까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인 남성분들은 까는데 아주 좀 힘들어 합니다. 근데 여성분과 아이들은 그런 대로 좀 쉽게 깝니다. 까는데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번 벗기 시작하면은 쭉 벗겨지는 이제 박피 특성을 갖고 있어서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병에 보면은 궤양병, 더덩이병은 강한 편입니다. 노지에서도 웬만한 환경에서는 궤양병, 더덩이병이 그렇게 많이 발병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노지에 할 때의 장점이고요. 검은점 무늬병도 온주밀감보다 좀 덜 걸립니다. 확실히 이제 관찰한 결과인데요. 확실히 좀 온주밀감이 한 100이 걸린다고 하면 잘 안 됐을 때 100이 걸린다고 하면은 검은점 무늬병이 민양에서는 한 50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저장성은 한 2개월 정도 12월 말에 수확하고 1월 초에 수확하려 하면 저장성은 이제 온주밀감 궁천조생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런 것보다 약간 저장성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양의 이제 시설 재배 품질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민양 탱자, 민양 이제 비룡 두 가지 이제 대목에서 자라는 이제 사진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거는 작년도 사진이고요. 오른쪽 거는 재작년도 사진입니다. 그럼 각각 사진에 오른쪽이 비룡 탱자고 왼쪽이 탱자입니다. 비룡이 확실히 키가 낮고 자람새가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탱자고 자람새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민양은 하우스에서는 저렇게 생육이 아주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것이 그러면 민양은 약간은 좀 사이즈를 이렇게 좀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민양은 비룡으로 하는 시험인데 저희는 이제 비룡이 나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이 시험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당도를 보시면 탱자보다 비룡에서 1브릭스가 좀 더 높습니다. 12월 상순이니까요. 이게 12월 말 되고 1월 되면은 이게 이제 15브릭스가 넘어가고 16브릭스, 17브릭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노지에서 한 그 사진인데요. 요 밑에 그 하단에 그 과실 사진을 보면 이제 궤양병이 이제 걸려 있는 사진이고, 한데 상단 위에 바로 옆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뭐 궤양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렸는데 미니양은 좀 깨끗하다. 이렇게 이파리나 그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저게 이제 그 귤글라방이 이제 먹은 흔적들입니다. 귤글라방이 먹은 흔적들인 보통 보면 이제 궤양병도 잘 걸리고 그렇습니다만은 귤글라방은 먹었는데 궤양병은 잘 안 걸렸다. 그래서 노지에서 키울 때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양을 이제 아까 보던 시각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그 고당도인 것은 장점이고 매력 포인트긴 하지만 어떻게 이 수확 노동력을 들여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생산량이 받쳐줄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생산량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비료 같은 걸 하면 사실 이제 좀 좁게 심어도 그 수간에 이제 겹침이 없이 오랫동안 그 제식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한 2m에 하나씩만 심어도 하우스에서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그 제식거리를 유지하면서 해거리가 좀 덜 하니까 생산량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보완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니양은 내가 요 미니양을 주력 품종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권유하고 있지 않고요. 보통의 그 자기네 이제 품종이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그 파트로 이렇게 심어 보는 건 괜찮은데, 이 품종을 주력으로 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권장을 하지가 않고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니양만의 어떤 고유한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틈새에서 여러분의 그 소득을 뭐 좀 보존해주고 약간 보완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관광농원 요즘에 이제 또 많이 하시고요. 체험농장도 많이 운영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미니양이 또 한 켠에 있으면은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미니양이 그 또 다른 수요처는 관상용입니다. 관상용에 그 화분에 이제 키워서 관상용으로 키우면 착과가 오랫동안 이루어지면서 떨어지도 않고 좀 그 상태를 유지하고 해서 관상 가치가 있고요. 그 우리가 처음에 요걸 생각했을 때 관상용에서 생각했던 것은 따먹는 관상용 감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미니양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지는 않았을 이제 품종입니다. 그 작년에 그 선발을 했고요. 올해 이제 그 품종 출원을 했습니다. 품종 출원을 했고 내년에 묘목업체에 이게 이제 나갈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묘목업체가 일부라도 이제 생산을 시작하고 내후년에 이제 농가에 본격적으로 나갈 준비가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옐로우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 보는 이제 느낌은 노랗다 아닙니까? 이제 감귤은 뭐 좀 뭐 주황색, 오렌지색 이게 이제 상징적인 색인데 요걸 보면은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이 이 품종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노란색이 대표적인 품종은 레몬이죠. 레몬이 대표적으로 그 노란색인데, 그래서 소비자들은 노란색을 보면 맛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이 품종을 이렇게 선택하기가 뭐 마트에서 이렇게 여러 품종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요게 먼저 손이 갈 것 같진 않죠. 이쁘고 빨간 옆에 이제 뭐 천양 품종이나 뭐 있으면 거기에 먼저 이제 손이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 품종을 소개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먹으면 안 먹었지 한 번만 먹은 소비자는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먹으면 또 두 번 선택할 것이다, 세 번 선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긴 거와 달리 실제로 먹어보면 식감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포멜로 같은 느낌이 이제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형 포멜로, 한국형 자몽 이런 식으로 홍보 컨셉을 뭐 잡아갈까 우리 직원끼리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일반 감귤이 아니고 종류가 다른 뭐 포멜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 실제로는 포멜로는 아니고 포멜로하고 그 유사한 특징들을 이제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 특징을 보면 노란색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과일의 내한성. 여러분들이 이제 과일의 내한성이라고 하면 그 간평, 천혜향 이런 품종들은 사실 영하 한 2도, 뭐 한라봉까지 하면 영하 3도 이게 이제 한계이지 않습니까?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 과실 품질이 변한다, 품질이 저하가 된다 하는데 이 품종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영하 5도가 내려가도 과실의 품질에 변화가 있지 않다. 그래서 겨울철에 그 별도의 난방이 없이도 제주도 환경에서는 이 품종을 그 과실의 품질 저하 없이 재배할 수가 있다. 이게 좀 대표적인 특징이고 그 내한성이 국내 재배 품종 중에는 과실의 내한성입니다. 국내 재배 품종에는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주요 품종 중에 뭐 탱자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 있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특징은 그 수확 후 저장 3개월이 지나도 식감의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식감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번 이제 비교 대상으로 한라봉을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라봉은 그 대표적으로 저장성이 좀 좋은 품종인데 한라봉을 3개월 후에 이렇게 먹으면 아 그래도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장성이 좋으니까. 근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저장하고 한 달 후에 먹은 한라봉의 맛하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그 맛본 한라봉의 맛하고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저장한 것도 맛있긴 한데 사실 그 한 달 정도 된 게 뭐 더 맛있지 3개월 된 게 더 맛있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약간 군내 우리가 군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살짝 올라올 시기가 돼가죠. 그래서 그 3개월 되면은 한라봉도 이제 거의 저장 한계기에 다다르는 시기인데 옐로우볼은 그런 군내라든지 식감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품종만의 그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면서 그 저장성의 기작 자체가 기존의 품종하고 전혀 다른 특징을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성은 또 국내 재배하는 품종 중에는 가장 좋다. 식감의 변화도 없고 그 신선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요 특징을 더불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소비자가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하나 먹었어요. 그런대로 맛있네. 이제 근데 좀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냉장고에 좀 집어넣습니다. 뭐에 좀 싸서 이렇게 넣어서 근데 넣은 거를 까먹었어요. 요 분이 냉장고에 넣은 걸 까먹어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한 달 후에 요 과일이 있었네 해서 먹어보려고 이제 하는데 보통 소비자는 기대를 잘 안 하죠. 한 달 있으면 다 썩었거나 아니면은 못 먹을 것이다 하는데 그때 소비자가 요걸 꺼내 먹었을 때 정말 놀라게 될 겁니다. 이 품종에 대해서. 아니 그때하고 똑같네? 아니 오히려 더 맛있어졌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장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스토리가 이런 겁니다. 성숙기는 이제 4월 상순입니다. 4월 상순부터 이제 수확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과피, 과육의 색깔이 성숙기에도 노란색을 유지하고 이후에도 노란색을 유지하고 영원히 노란색을 유지를 합니다. 씨는 없고요. 과즙량이 많은 편이고 식감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뭐 장점이 많은데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대표적인 장점은 이제 부피 현상도 없고요. 이제 장점이지만 그다음에 저장성은 아주 좋은 장점이고 그런데 아직 이 그 재배법에서 좀 보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좀 다른 망감류에도 대과에서 좀 마름 증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카라향 같은 경우에도 좀 재배법이 잘못된 그 이전의 사례에서 보면 이제 마름 증상이 있고 근데 이것도 이제 대과에서 그 과육이 마름 증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재배적으로 원인 규명을 이제 해나가는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당도는 그렇게 이제 높은 편은 아닙니다. 카라향 남진에 비해서 한 당도가 한 1브릭스 정도 낮습니다. 물론 이제 농가에 따라서 더 높은 당도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한 13브릭스 대가 이 품종에서 기대하고 있는 당도입니다. 그런데 당도가 그래서 이제 품종을 한번 시식회를 해보고 저장해서 먹어보고 해서 해야 그 나름의 장점을 알 수가 있는데 당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옐로우볼만의 어떤 먹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쾌하고 깔끔하고 컨셉을 잡자면은 상쾌하고 깔끔한 맛입니다. 이제 프레시한 맛, 이런 게 이제 옐로우볼의 어떤 식감의 대표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게는 이제 한 3개월째 저장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왼쪽 애가 옐로우볼이고 오른쪽 애가 청견인데 청견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이제 과피가 쭈글쭈글 이제 해지는 상태인데 옐로우볼은 원물이 좋았던 것은 물론 이 중에 썩은 것도 있습니다만 썩은 게 한두 가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됐고 아무튼 옐로우볼은 그 과실 원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아주 좀 그 한라봉도 약간 쭈글쭈글해지죠. 오래되면. 근데 이제 옐로우볼은 그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5도시에서 그 저장한 사진입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상온에서도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량을 보시면 7월 달에 0.75, 0.75면 아주 이제 먹을만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을만한 때죠. 사실 이걸 11월 달까지 4월 달에 수확해서 11월 달까지 저장을 해봤습니다. 일부 이제 썩어 나가긴 합니다만은 그때까지 원물이 괜찮았던 거는 그때까지 형태를 유지하고 맛도 유지하고 군내도 안 나고 그런 특징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 품평을 이제 해봤는데 참가자들이 그래요. 노란색 과피에 대해서 차별화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노란색 때문에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껍질 벗김이 어렵지 않고 식감이 부드러워 먹는 감이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도시 소비자 및 젊은 여성들에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실 마름증 현상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장성을 보시면 왼쪽 그래프에 그 빨간 게 이제 이런 게 저장 후에도 많이 유지가 되면 저장성이 좋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온주밀감인데 저장 3개월 후에 이렇게 둘을 비교해 보면 옐로우볼이 월등히 좀 그래프 면적 피크나 이렇게 두께나 이렇게 보면은 많다. 그러니까 그 저장성이 좋다. 그 다음에 다른 품종 보통 일반 품종에는 없는데 그 왼쪽 그래프 이렇게 동그랗게 한 그런 성분들이 많다. 온주밀감이 이제 그런 성분들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만의 특징이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요건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계통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감나 57호는 12월 상순에 그 수확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상의 과일이 아주 이쁩니다. 그 다음에 수세도 오른쪽에 이제 자라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수세도 좀 강하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수채 특성이나 과실 특성이나 아주 좀 우수하고, 그 다음 껍질 벗기기도 쉽고 해서 12월 이전에 또 하나의 그 품종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이 품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가
그 품종화하기로 이제 결정을 본 결정한 품종이고요. 그래서 내년쯤에 그 농가분들을 모시고 현장 평가회도 하고 해서 그 이 품종 이런 품종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품종이 지금 시기별로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도 이제 그 소비자나 측면에서 그 경쟁력 있는 품종이 있고 생산자 측면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농가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 만한 품종 3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계통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품종들이 시장에 나와서 농가 여러분의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